자, 그러면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러한 훈련 방식을 초등학교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학교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장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초등학교 때는 그 글의 소재를요, 비문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독서, 거기에서 또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인성도 자라게 되고 또 배려나 타인에 대한 이해 역량도 또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저는 독서를 권장을 드려요. 자, 하지만 공부 독서 부분에서 간과하지 마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초등 교과서 읽기의 힘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그릇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키워줘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왜 공부에 국한돼서 공부 역량이라고 표현을 드렸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되 교과서 읽기를 빠뜨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아이들의 교과 과정이 이 초, 중, 고 12년 과정의 교육 커리큘럼이 나선형 구조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는 큰 주제의 흐름, 뭐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큰 주제의 목차들로 이루어진 그 학습이 진행이 돼요. 대신 깊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 이러한 원리가 있어, 이러한 개념을 알아야 돼 정도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요, 다 그대로 아이들이 100% 흡수를 해야 되는 지식들이에요. 아직 초등학교까지는 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지금 새로 주어진 정보들을 혼합해서 융합해서 또 어떠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뇌 활동까지는 아직은 불필요합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플랫하게 아이들이 습득하는 것까지는 간과를 하셔서는 안 되는데, 첫 번째는 학습 도구 어휘 때문입니다. 바로 초, 중, 고의 교육 과정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 나왔던 이슈가 중학교 때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되고, 또 이 내용이 다시 고등학교 때 또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심화가 됩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때 등장하고 중학교 때 확장되고 고등학교 때 심화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같은 이슈에 대한 공부를 아이들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 어휘들이 대체로 다 유사해요. 초등학교 때 나왔던 단어들은 중고등학교 때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일부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공부의 토대가 되는 단어들이요, 대부분 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잘 훈련하고 빠짐없이 학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초등 교과서의 내용이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얄팍하지만 넓지 않고 이제 큰 덩어리만 주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다 아이들이 한 번씩은 저장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꼭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목차 읽기 또는 주제 찾기, 제목 정하기 등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매일국어에서는 어떻게 잘 풀어가고 있는지 제가 뒤에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자, 이 교과 과정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가 사실 매달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좀 자주 보여드렸던 예시이긴 합니다. 자, 이 공부머리 독서법에는요, 중학교 2학년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주희라는 학생이 마침 사회에서 질문을 한다고 교과서를 찾아온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선생님 주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권이 뭔지도 제대로 잘 찾지 못하는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 이러한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이미 등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교 때 나온 내용들, 또 역사 지식들, 과학 개념들, 수학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점차 심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유사성이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더 추가가 되죠. 더 추가가 되고 깊이 있어지는데 기본 뼈대가 되는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처럼. 자,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문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까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자, 뒤에 지금 보시는 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똑같습니다. 단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줄그레 형태가 아니라 왼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입체적인 입체성을 가진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조금 방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다른 설명에서 다뤄드리곤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학습의 유사성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가 특히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고등 아이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 초등학교 과정에 특화된 방법을 취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일국어 초등 교과서 지문 독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과서 단어, 학습에 필요한 단어. 이 단어는 이 아이가 초등, 중등, 고등을 갈 때까지 평생 써먹을 것이고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단어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체 내용을 달달달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과서 훈련을 할 때에는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보완 장치들을 잘 마련을 해 놓았는데, 이거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단어랑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이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메타인지 점검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같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초등학교는 하루에 2과목, 국어, 사회, 과학이 이제 교차되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각 과목의 학습 프로세스는 단어 훈련, 그리고 교과서 읽기,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단어 훈련 한번 구성 보실게요. 자, 단어 훈련은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단어에 대한 뜻과 의미, 예문을 학습한 다음에 뜻 고르기 방식, 빈칸 채우기 방식, 그 다음에 단어 기억 게임을 통한 3가지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마치 패스트리 빵처럼 차근차근 아이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기억이 중첩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외워지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대체로 다 모릅니다. 네, 모르는 단어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학습할 때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점, 일단 단어 자체를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엄마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죠? 자, 근데 아이들은 뭐만 하냐면 문제 푸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맞고 틀린 거는 엄마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이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집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요. 컨닝을 할 수도 있죠. 일단 옆에 있는 거 보고 풀 수도 있고, 자, 보고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알맞은 단어를 고릅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그 다음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에 보기를 먼저 싹 훑어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 단어 체크 지우고 이것도 내가 확실히 아는 단어 체크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한 2개 정도밖에 안 남죠. 그럼 이제 50대 50 확률 게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단어를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초등 교과 단어 너무 중요해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면 아까처럼 막 고지식이 뭐야? 뭐 과제는 랍스터인가? 뭐 이런 일들 막 왕왕 발생하게 되죠. 자, 어떤 단어들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단어입니다. 공급. 이건 좀 알 것 같죠? 재화. 재화. 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아이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안 쓰니까요. 물건이라고 하지 누가 아이들이 재화라고 합니까? 몰라요 라고 누르면
이제, 아, 네가 이 단어를 몰랐구나. 뜻이랑 한자어랑 예문이랑 내가 잘 알려줄게. 약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좀 소통하는 느낌으로 네, 아이들한테 단어 지도합니다. 용역! 용역은 또 뭐야? 너무 어려운 단어죠, 4학년한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 단어입니다. 몰라요! 하면, 아, 용역은, 아우, 또 어렵네요. 이러한 뜻이야. 라고 설명도 해주고, 네, 또 법칙, 뭐 열병, 뭐 위축되다, 네, 위축되다. 이런 단어들도 좀 난이도가 높죠. 한자어 기반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에 대한 이제 뜻과 예문을 이제 배우는 단계 1단계고요.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너 지금 안다고 했던 단어 5개, 요거 4개는 모른다고 했어. 다시 한번 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점검하는 단계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페스츄리 빵처럼 겹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의 뜻을 이제 고르는 단계인 거죠. 이 위축되었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고르게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확률 게임 하지 못하도록 저희는 단어 학습도 그렇고 이 문항 풀이도 그렇고 모두 다 단어 문제마다 하나씩 뜯어서 일부러 뜯어서 한 페이지에다가 배치를 해놓았어요. 이렇게 여러 문제를 한 페이지에다가 놓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요령을 피우게 되고 또 이게 아니면 이거겠지라고 이렇게 짜집기를 하게 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좋은 학습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어에 대한 뜻 찾기 파트가 한 부분 있고요. 뜻 고르기 부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단계는 빈칸. 또 다른 예문을 주고 앞에서 아이들이 읽어봤던 그 예문이 아니라 또 다른 지문을 주고 이번에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적절한 단어를 아이가 골라낼 수 있도록 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똑같은 단어 문항이지만 앞에는 그냥 그대로 이 단어를 학습한 것을 검증하는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활용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문장이 나오니까요. 자, 이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가 쓰여질지 단어를 선택하여라. 자, 이런 부분도요. 사고가 나자 그 지역의 전기 무엇이 끊어졌다 하면 이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야만 하는 것이죠. 뜻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자, 이렇게 빈칸 맞추기 단계를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기억 강화하는 훈련 나옵니다. 사실 아이들이랑 작업 기억 강화하는 훈련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게임 형태인데 그 단어 거꾸로 말하기 게임 하면요. 굉장히 작업 기억 역량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빈칸 맞히기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한 사람이 내면 뭐 단어 기억 게임 이걸 한 사람이 문제를 내면 이제 아이가 그걸 빨리 듣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임계 역기어단 이렇게 이 게임을 하면요. 그 작업 기억 영역 굉장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국어에서는요. 이 단어 4개의 카드를 잠깐 보여주고 5초 정도 잠깐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위치나 뜻을 같이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방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도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꽤 재밌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적인 목표를 충분히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을 많이 고민해서 이번에 또 새로 리뉴얼이 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재미있게 단어를 공부했다면 자, 일단 아직 장기 기억까지는 안 갔지만 작업 기억까지는 저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읽기 방식은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글을 잘 못 읽고 어려워해요. 특히 지금은 그 쇼트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정보나 재미를 취할 때도 더 짧은 영상, 더 간결한 영상, 최대한 말이 덜 나오는 영상을 선택해서 봅니다. 하물며 글이 이렇게 쭉 있는 교과서의 이 포맷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를 이렇게 읽거나 아니 이렇게 그냥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읽거나 합니다. Z자 읽기, E자 읽기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절대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처럼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줄글에 나타난 글자들을 빠짐없이 읽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매일국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방식이 바로 끊어읽기 방식입니다. 자, 매일국어의 초등 교과서 첫 번째 끊어읽기 방식은요. 2가지 모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소리 모드입니다.
소리 모드를 택하게 되면 아이들이 본인이 잘 못 읽는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옆에서 책을 읽어주면 또 잘 듣거든요. 그리고 더 몰입하고 집중해요. 특히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한테 이 방법을 아마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등 3, 4학년 중에서 조금 본인이 읽는 것이 좀 힘겹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교과서 텍스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좀 읽어주는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그 많은 인재풀을 동원해서 네, 이거 개발했어요. 개발팀에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만약에 소리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TTS 서비스라고 하죠. 그 음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읽어주는 오디오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또는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좀 더 잘 읽는데 이 속도가 나는 조금 답답한데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학습 환경에 따라서 소리를 듣는 환경이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두 번째 방식은 클릭 모드도 선택지를 하나 더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음성 지원으로 소리 모드로 듣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는 클릭을 해서 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우측에 있는 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지금 컬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읽고 클릭을 하는 방식이에요. 공급은 재화와 용역을 팔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공급자. 공급자가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재화와 용역의 양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읽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 의미가 끊어져 있는 분절은 매일국어에서 이미 체크를 해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이렇게 읽지 않도록 좀 방지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텍스트를 얹었고요. 자, 반대로 소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읽어주고 있는 이 음성 지원의 텍스트가 어느 부분인지를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공급량을 줄일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여기 같이 움직여요. 시각적인 효과가. 그래서 아이들이 청각적인 정보 매체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그 감각 기억에서 청각적 감각 기억과 시각적 감각 기억을 같이 컨비네이션 할 수 있도록 그 복합적인 뇌의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음성 지원에서도 이렇게 시각적 효과가 같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아이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적 정보들의 큰 덩어리를 파악할 수 있는 OX 퀴즈 단계 두 번째 단계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노트 정리 부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초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독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서 책 읽기의 즐거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국어, 과학, 사회 이 주요 과목에 대한 어휘나 주요 내용들은 나선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어차피 중등, 고등 때에 심화되어야 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꼭 한 번은 기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 매일국어에서는 이 핵심 노트 정리 과정을 삽입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요건 또 재밌게 카톡 그 대화하기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녕, 나는 아콘이야. 자,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한번 답변하면서 글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합니다. 재화와 용역을 팔려고 하는 것, 즉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제 공급과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이 공급이라는 용어와 뜻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이 질문을 받고 답을 찾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팔려고 하는 거는 공급이구나. 이 지문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변이 카톡으로 띵동 하고 올라가요. 꽤 재밌는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거를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다시 찾는데 찾은 답은 카톡으로 가요. 그래서 대화체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공급량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찾아봐.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들리는 듯해요. 자, 그러면 아이가 또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공급량, 그 물건의 양은 어떻게 달라지나 내용 찾아서 클릭하면 까똑 이렇게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줄면 내려가고 공급량이 또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또 오르게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주요 이슈들을요. 카톡 형태로 마치 대화하듯이 우리 매일국어 초등 콘텐츠의 귀염둥이 아콘이랑 이렇게 대화 티키타카를 하고 나면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줘요. 자, 봐봐. 지금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카톡 과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본인이 학생이 찾은 답을 이렇게 눌러서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조금 시간이 더 많이 지체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물 흐르듯이 단계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용을 쭉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시면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원래 왼쪽에 있었던 글이 처음에 아이가 읽었던 글. 깝깝하시죠? 4학년도 만만치 않네 싶으셨던 단계. 자, 근데 오른쪽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막 시야가 이렇게 환해지고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 나지 않으시나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 형태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카톡 대화체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지문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의 원칙을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하면 얼마나 문제풀이가 신나고 재밌게요.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매일국어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 설명드리면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냥 막연한 읽기, 막연한 독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중고등에 적합한 그 효과적인 뇌훈련 방법 제안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그 나이대에 알맞은 또 집중해야 되는 컨텐츠들 선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높은 학습 연계성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 자체가 앞에서 보았던 그 자사고 1등급, 전교 1등 제리의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가 뭐니 해도 출연을 했던 그 비문학 공부 방법 다 동일한 지점에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들의 방식이요. 정독과 회독을 통하되 반드시 그렇습니다. 정독과 회독을 통하되 이 방식들의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체화하는 과정을 아주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비문학 1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독과 해독 방식 구현하고 있고 학습 도구어의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지문 구조화 훈련, 작업, 기억,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공부 습관이 개선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표현 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한번 드렸었죠?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은요, 이 이케아라는 그 공룡 가구 기업이 있죠. 8년 전에 저희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매장이 생겼을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입장한 사람들의 집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슈가 됐던 네, 가구 업체입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도 막 이케아 범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케아에서 우리 아이들 학습이랑 연결 지어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케아의 쇼룸 전략입니다. 자, 이케아는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쇼룸 구성을 보고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팁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케아의 쇼룸은요,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루틴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케아 매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 어머님들 많으시죠? 인테리어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 아마 한두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이케아 쇼룸은요, 다른 가구 매장과는 다르게 딱 입장을 하자마자
필기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연필이랑 줄자를 딱 주고 쇼핑백 하나 지어주죠. 고객한테. 입장한 고객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루틴을 따라서 무엇에 홀린 듯이 연필을 짚고 줄자를 꺼내고 쇼핑백을 맨 다음에 가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 그 이케아 쇼룸을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아주 여러 번 가셔야만 샛길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나는 원래 쇼파만 하러 보려고 왔는데 저기 보는 저 유리장식장이 굉장히 이뻐 보이네. 그릇 정리를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쭉 따라서 가다 보면 나는 원래 화이트 인테리어 하려고 왔는데 오늘 저 노란색 가죽 소파가 너무 내 눈에 들어오네. 또 뜻하지 않은 나의 취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떠한 소비를 이루게 되기도 하고 이케아에서 전략적으로 짜놓은 이 루틴을 따라서 가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결과에 도달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공부 방법도 만약에 의지가 조금 약해서 잘 못하거나 하려고 하는 방법은 알지만 영 잘 실천이 되지 않고 미루어지는 아이들에게 이 이케아의 쇼룸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한번 쭉 훑어서 읽고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체크해주고 또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이랑 그 다음에 핵심 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고 매일매일 이 과정들을 답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날 앞에 보셨던 제리나 1등급 받는 아이들의 공부 비법, 공부가 뭐니처럼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공부 방식을 내신 공부에도 적용하게 되고 입시에도 적용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케아의 쇼룸 전략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해력 강화 이케해야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초등과정에서는 교과서 어휘랑 개념 꼭 기본 실력 만드는 거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어렵죠. 매일국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휘와 그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 다지기 잘 탑재를 해놓았고요. 두 번째,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줄금 공부는 반드시 정독 그리고 회독 여러 번의 읽기 방식을 통하되 의미 없이 그냥 5번, 10번, 100번 읽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압축하는 인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러한 인출 과정을 꼭 할 수 있는 그 지문의 내용을 선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만의 매일국어 루틴을 만들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매일국어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해력 메이트 매일국어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같은 컨텐츠이지만 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매일국어의 장점이네 이런 새로운 점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